이스터 섬에 가서 유적지, 석상, 거석벽들을 보면 역사가 말해주는 것보다 훨씬 오래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수세기 동안 이스터 섬은 지구상에서 가장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 중 하나였습니다. 거대한 석상들이 말없이 풍경을 응시하고 있고 누가 만들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그 용도에 대해서는 끝없는 논쟁이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고고학자들이 섬 지하 깊숙이 묻혀 있던 비밀 구조물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감춰진, 결코 발견되지 않도록 만들어진 무언가입니다. 단순한 터널이나 잊혀진 방이 아닙니다. 초기 자료에 따르면 이 구조물은 정교하게 설계되고 밀봉되었으며 섬에서 가장 신성한 기념물들과 조화를 이루도록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번 발견은 유명한 모아이 석상들이 훨씬 더 크고 발전된 시스템의 표면적인 부분에 불과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 섬의 고대 주민들이 역사가들이 인정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난 지식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만약 이 발견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스터 섬의 역사는 완전히 새롭게 쓰여질 수도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왜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돌 아래에 무엇을 숨기려 했던 걸까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그들이 발견한 것을 공개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세상은 이스터 섬에 대한 단순한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거대한 돌머리들이 풀밭에 얼어붙은 듯 서서 멍하니 먼 곳을 응시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죠. 미완성이고 신비롭고 심지어는 투박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고고학자들은 조용히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딘가 불완전하게 느껴졌다. 연구자들이 마침내 모아이 석상 주변을 파헤치기 시작했을 때 진실이 문자 그대로 드러났다. 이것들은 단순히 땅에 심어진 머리가 아니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의도적으로 묻힌 완전한 사람의 형상이었다. 흑층이 제거되면서 어깨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는 가슴, 그리고 돌 몸통 위로 조심스럽게 접힌 긴 팔이 나타났다. 어떤 석상은 9m 이상 땅속에 묻혀 수세기 동안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았다. 이것은 우연한 매장이 아니었다. 자연만으로는 그 깊이, 보존 상태, 그리고 위치를 설명할 수 없었다. 땅은 아무도 본 적 없는 세부 사항들을 보호하고 있었다. 석상의 등에 새겨진 정교한 조각들처럼 말이다. 나선형이나 초승달 같은 상징들이 나타났는데 여전히 날카롭고 의도적인 것이었다. 이것들은 장식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돌에 새겨진 메시지이자 정체성의 표식, 혈통의 표시, 문화적 코드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석상들이 향하고 있던 방향이었다. 많은 이들이 짐작했듯이 바다를 향한 것이 아니라 고대 마을들을 향해 내륙으로 향하고 있었다. 모아이 석상들은 적이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백성, 수호자, 조상, 보호자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 다음에는 푸카오라고 불리는 거대한 붉은 돌 원통 모양의 모자가 등장했습니다. 단순히 장식용이 아니라 권력과 지위를 상징하는 물건이었죠. 모자가 클수록 그 사람의 권위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계급, 지도력, 그리고 상징주의가 깊이 뿌리내린 사회 구조를 보여줍니다. 석상 발치에는 마치 작업이 갑자기 중단된 듯 버려진 석기 도구들이 흩어져 있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다. 모아이 석상을 만든 사람들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예술, 공학, 그리고 신앙을 융합한 장기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뛰어난 조각가이자 기획자였다. 숨겨진 시신들은 한 가지 사실을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 주었다. 이스터 섬은 단순히 석상만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정체성, 기억, 그리고 자기 보호를 표현했던 고대 문명의 흔적이 묻혀 있던 곳이었습니다. 신비로운 붉은 안료의 발견은 바로 그 흔적입니다. 수년 동안 이스터 섬은 경고의 메시지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스스로의 환경을 파괴하고
혼돈 속으로 붕괴한 사회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죠. 나무들이 사라지자 역사가들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011년에 이루어진 한 발견이 조용히 그 통념을 뒤흔들었습니다. 라노라쿠 차해석장 근처에서 고고학자들은 선명한 붉은색 안료로 가득 찬 수십 개의 지하 구덩이를 발견했습니다. 흩어진 잔여물이나 우연히 묻은 얼룩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은 의도적으로 준비하고 저장해둔 색소였습니다. 안료는 철분이 풍부한 광물인 적철석과 마그마마이트로 만들어져 강렬한 진홍색을 띠었습니다. 연구자들을 놀라게 한 것은 색깔뿐 아니라 시기였다. 구덩이들은 서기 1200년에서 1650년 사이에 만들어졌는데 이는 이스터섬의 숲이 사라진 지 수세기 후였다. 옛 이야기에 따르면 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 구덩이들은 계획성, 장인정신, 그리고 장기적인 조직력을 보여주는 증거였으며 이스터섬의 암흑기라고 여겨졌던 시기까지 계속 이어졌다. 각 구덩이는 돌로 안쪽을 둘러싸고 뚜껑으로 밀봉되어 안료가 마치 방금 만든 것처럼 완벽하게 보존되었다. 이것은 폐기물이나 남은 재료가 아니었다. 귀중하고 잘 보존되었으며 분명히 미래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것은 곧바로 왜 그렇게까지 공을 들였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폴리네시아 문화에서 붉은색은 단순한 색깔이 아닙니다. 그것은 만화, 즉 영적인 힘, 권위, 그리고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족장들은 붉은색 옷을 입었고 의식용 물건에는 붉은색 표시가 새겨졌으며 신성한 의식 중에는 몸에 붉은색 물감을 칠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아이 석상 자체에도 붉은색 물감을 칠하여 단순한 돌 기념물을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탈바꿈시켰다는 점입니다. 엄청난 양의 물감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수백 개의 석상을 여러 번 칠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의 물감이 있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여전히 자원을 모으고 노동력을 조직하고 대규모로 종교적 전통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회는 간신히 생존하는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정체성과 신념을 적극적으로 지켜나가고 있던 사회였습니다. 물리적 증거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마우이 섬에는 붉은색 물감의 흔적이 남아있으며 오늘날 여러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영국 박물관에 있는 하하카나야도 있는데 이 유물은 섬에서 반출될 당시 화려하게 채색되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흔적들은 드문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섬 전체에 걸쳐 널리 행해지던 관행의 일부였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안료 구덩이들이 사회 구조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점입니다. 산화철을 채굴하고 가공하고 운송하고 저장하는 데에는 지도력과 협력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는 절박함이 아닌 전통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노동이었다. 붉은 안료의 발견은 이스터섬의 역사에 대한 재고를 불러일으킨다. 만약 1600년대에도 대규모 의뢰용 생산이 여전히 활발했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시기에 붕괴가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그 가정이 틀렸다면 우리는 이 섬에 대해 또 무엇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지하에는 어떤 비밀이 아직도 숨겨져 있을까요? 바로 그 비밀스러운 지하 공간 말입니다. 오랫동안 고고학자들은 이스터 섬에서 눈에 보이는 것, 즉 우뚝 솟은 모아이 석상과 그것들을 지탱하는 거대한 석조 받침대인 아오에만 거의 전적으로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발굴이 깊어짐에 따라 그 받침대 아래에 숨겨진 세계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수세기 동안 전혀 보이지 않았던 섬 문화의 한 면모가 밝혀졌습니다. 여러 개의 아오 아래에 묻혀 있던 연구자들은 정교하게 만들어지고 의도적으로 숨겨진 밀폐된 지하 공간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들은 조잡한 구덩이나 자연 동굴이 아니었습니다. 마의 유적에 사용된 것과 같은 정교한 석조 기술로 지어진 설계된 방들이었습니다. 거대한 돌들은 물과 지진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도 견딜 수 있도록 매우 촘촘하게 다듬어지고 맞춰졌습니다. 건축가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이 방들이 영원히 지속되도록 의도했습니다. 내부에서 고고학자들은 정성스럽게 놓인 인골과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유물들을 발견했는데 이는 이스터 섬의 고립성에 대한 기존의 가정에 즉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강철보다 날카로운 흑요석 도구들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섬에서 가져온 정교하게 세공된 조개껍질 장신구 옆에 놓여 있었다. 조각된 나무 물건들은 대대로 전해 내려온 예술적 전통을 보여주었다. 이 물건들은 일상적인 소지품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지위, 유대감, 그리고 의미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분명해진 것은 이 방들이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해 마련된 공간이라는 사실이었다. 누구나 모아이 석상 아래에 묻힐 자격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이곳에 묻힌 사람들은 족장, 사제, 장인 등 영적인 또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인물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아이 석상 아래에 안장된다는 것은 조상의 보호 아래 영원히 돌수호자의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일부 방에서는 더욱 의미심장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친 같은 가족의 구성원들이 수세기에 걸쳐 함께 묻힌 것입니다. 이는 오랜 세월 동안 권위와 책임을 지닌 강력한 혈통이 존재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이 섬의 활발한 문화 활동 시기를 예상보다 훨씬 더 앞당겼습니다. 일부 매장지는 서기 1000년경으로 추정되어 이스터 섬이 많은 역사학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번성했음을 증명합니다. 이 석실들을 건설하는 데 사용된 공학기술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건축가들은 단단한 암석을 깎아내고 무거운 돌을 운반하고 모르타르 없이 돌을 쌓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밀봉하여 석실이 수백 년 동안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작업은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제단 아래에서 위의 기념물을 훼손하지 않고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치밀한 계획, 비밀 유지, 그리고 협력의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수수께끼도 해결해 주었습니다. 많은 아후 플랫폼에는 수십 년 동안 연구자들을 당혹스럽게 했던 작은 조각된 감실들이 있었습니다. 이 방들은 그 용도를 밝혀냈습니다. 바로 제물을 바치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음식, 물, 그리고 귀중한 물건들을 아래에 묻힌 조상들을 위해 놓아두어 죽은 자와 지상의 공동체 사이에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했던 것입니다. 감실 내부에서 발견된 붉은색 안료의 흔적은 매장 의식이 모아이 석상과 섬 전역의 의식에서 사용되는 신성한 색깔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죽음, 권력, 혈통, 그리고 영성은 모두 하나의 통합된 체계로 엮여 있었습니다. 지하방들은 이스터 섬에 대한 이하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거대한 조각상에 집착하는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혈통을 기리고 비밀리에 설계된 구조물들을 지상과 지하에 모두 건설한 깊이 조직된 문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어떤 평행 우주에 이스터 섬 지하에 또 다른 방들이 숨겨져 있다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질문이 남을 것입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채 묻혀있는 석상은 얼마나 더 있을까요? 코랄리 유적지의 발견. 수백 년 동안 이스터 섬의 모아이 석상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거대하고 표정 없는 얼굴을 한 침묵하는 돌거인으로 묘사되어 왔습니다. 관광객들은 그 앞에 서서 신비로움과 동시에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석상들은 강력해 보였지만 이상하리만치 공허했습니다. 1978년 그 환상은 무너졌습니다. 고고학자 세르지오 라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아이 석상 받침대 주변에 흩어져 있는 하얀 물질 조각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서진 돌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충격적인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무작위로 흩어진 조각들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거대한 산호눈 조각들이었다. 한때 조각상의 얼굴에 정성스럽게 박혀있던 눈들이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모아이 석상은 결코 텅 비어있는 채로 남겨질 의도가 없었다. 조각된 눈구멍은 단순히 장식용 구멍이 아니었다. 차가운 돌에 생명력을 불어넣을 눈을 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라우의 팀이 조각들을 복원하면서 그들은 놀라운 장인 정신을 발견했다. 각각의 눈은 햇빛을 반사하도록 광택 처리된 밝은 흰색 산호로 조각되었다. 중앙에는 검은색 흑요석이나 붉은색 화산재인 스코리아로 만든 동공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설치 당시에는 그 대비가 매우 강렬했을 것이다. 흰눈에 검고 초점이 잡힌 동공은 마치 주변 세상을 응시하는 듯했다. 이 발견은 고고학자들이 모아이 석상의 배치에 대해 이해해야 했던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 석상들은 무작위로 배치된 것이 아니었다. 햇빛이 특정 시간, 특히 의식 중에 산호 눈에 닿도록 배열했습니다. 그 순간 눈은 빛나는 것처럼 보였고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조상들이 깨어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이 눈을 설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각각의 모이는 눈구멍 모양이 독특했는데 이는 눈이 맞춤 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숙련된 전문가들은 산호를 정밀하게 조각하고 완벽하게 맞춰야 했으며 그 행위의 의례적 의미를 이해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생명을 불어넣는 행위였습니다. 눈이 설치되는 순간 조각상은 영적으로 완성되었다. 산호로 만든 눈은 모아이 조각상 제작 과정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드러낸다. 눈은 조각상을 조각하고 섬을 가로질러 운반하고 받침대 위에 올려놓고 제자리에 제대로 놓은 후에야 비로소 부착되었다. 이 마지막 단계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었다. 눈이 제자리에 놓였을 때 비로소 모아이는 진정한 수호자가 되었다. 모든 모아이 석상이 이러한 영예를 누린 것은 아닙니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모아이, 즉 강력한 조상을 나타내거나 신성한 장소에 세워진 석상에만 눈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는 석상들 사이에 위계 질서를 만들어냈고 당시 공동체의 사회 구조를 반영했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지역 주민들은 보고, 지켜보고, 보호하는 석상에 대한 구전을 전해 내려왔습니다. 외부인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전설로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산호로 만든 눈은 그 믿음이 사실임을 증명했습니다. 현대 연구자들이 눈을 재현하여 모아이 석상에 새겨 넣었을 때 즉각적이고도 불안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석상은 더 이상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의식을 가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모아이 석상은 결코 눈이 먼 돌 기념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켜보도록 되어 있었다. 랑가랑고 문자 미스터리. 1864년 프랑스 선교사 우제네로는 섬의 집들에서 특이한 것을 발견했다. 이상한 기호들이 줄지어 새겨진 나무판들이었다. 그것들은 장식처럼 보이지 않았다. 의도적으로 새겨진 것처럼 보였다. 섬 주민들은 그것들을 랑가랑고라고 불렀는데 이 단어는 주문이나 암송과 관련이 있었다. 알드가 우연히 발견한 것은 폴리니아에서 발견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토착 문자 체계였다. 언뜻 보기에 그 기호들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 새, 물고기, 식물, 사람 형상, 추상적인 모양들이 점토판 위를 깔끔한 선으로 행진하고 있었다. 하지만 학자들을 진정으로 놀라게 한 것은 그 선들이 배열된 방식이었다. 그 문자는 보프로포돈이라는 복잡한 패턴을 따랐는데 한 줄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고 다음 줄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식으로 마치 소가 밭을 갈 듯 방향이 바뀌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계획, 훈련, 그리고 공유된 규칙이 필요했다. 이는 고도로 발달된 지적 전통의 명백한 증거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기호들의 개수였다. 수백 개의 비문이 있었다.
어떤 비문은 반복해서 나타났고 어떤 비문은 드물게 나타났다. 이러한 불균형은 비문의 구조가 있음을 암시했는데 아마도 이름, 직함, 숫자 또는 신성한 문구였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원시적인 표시가 아니었다. 정보가 기록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발견과 함께 비극적인 결말이 찾아왔다. 유럽인들이 도착했을 무렵 섬 주민들 중 비문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질병, 노예 약탈, 그리고 문화적 파괴로 인해 지식의 사슬이 끊어져 버린 것이다. 랑가롱고의 비문을 기억하는 장로들은 외부인에게 가르치기를 꺼렸고 한 세대가 지나자 비문의 의미는 대부분 사라져 버렸다. 랑고롱고를 그토록 놀랍게 만드는 것은 광활한 태평양에서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점입니다. 수많은 섬과 문화 속에서 이스터 섬은 독보적입니다. 유럽인과의 접촉 이전에는 다른 어떤 폴리네시아 사회도 문자 체계를 발전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는 랑고롱고가 빌려오거나 모방한 것이 아니라 이스터 섬이 직접 발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석판 자체도 그 신비를 더욱 깊게 합니다. 이 석판들은 상어 이빨과 흑요석 도구를 사용하여 귀중한 나무에 새겨졌는데 일부는 더 이상 섬에서 자라지 않는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석판이 매우 오래되었거나 바다를 건너 운반된 희귀한 유목으로 만들어졌음을 시사합니다. 어느 쪽이든 이 석판들은 매우 귀중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1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학자들은 이 암호를 해독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랑구랑고가 혈통과 조상의 권위를 보존하는 족보를 기록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의례적인 운세, 천문학적 지식 혹은 역사적 사건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랑구랑고는 결코 소리내지 않고 읽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전에 따르면 이 석판들은 기억을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훈련된 낭송가들은 긴 전통을 큰 소리로 읊으면서 손가락으로 석판에 새겨진 기호들을 따라 훑었다고 합니다. 몇 시간이고 이어지는 이야기들. 글쓰기는 말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했습니다. 문자가 구술 기억을 뒷받침하는 이러한 조합은 인류 역사상 드문 일입니다. 이는 세대를 넘어 지식을 보존하는 데 깊이 몰두했던 사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랑고롱고는 아직 해독되지 않았지만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이는 이스터 섬이 단순히 석상만 있는 곳이 아니었음을 증명합니다. 이스터 섬은 지구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혁신, 추상성, 그리고 지적 돌파구를 갖춘 문화였습니다. 새 인간 숭배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고고학자들이 오랑고의 바람에 휩쓸린 절벽을 조심스럽게 발굴하기 시작했을 무렵 이미 그들이 모아이 석상의 세계와는 매우 다른 무언가를 보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이 발굴한 것은 느린 문화적 흐름이 아니라 이스터 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갑작스럽고 극적인 종교 혁명이었다. 서기 1400년경 모든 것이 바뀌었다. 모아이 석상 조각은 거의 하룻밤 사이에 중단되었다. 미완성 석상들은 마치 섬이 수세기 동안 섬을 규정해온 전통을 일제히 버린 듯 채해석장에 버려진 채 방치되었다. 그 자리를 대신하여 강력하고도 기묘한 형상인 새인간, 즉 신성한 권위와 연결된 인간과 새의 혼합체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신앙체계가 등장했다. 이러한 변혁의 중심에는 라노카오 화산 가장자리에 위태롭게 자리잡은 의뢰 마을 오랑고가 있었다. 고고학자들은 폴리니아의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53채의 낮은 돌집을 발굴했다. 희귀한 돌출형 지붕 기법으로 지어진 이 구조물들은 일상생활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섬에서 가장 격렬하고 위험한 연례의식 동안 사용되는 임시 대피소였습니다. 주변 바위에는 갈고리 부리를 가진 새 인간 형상, 창조신을 묘사한 그림, 의식의 힘을 보여주는 장면 등 수백 개의 암각화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내구성이 뛰어난 석기를 사용하여 단단한 현무암에 새겨진 의도적인 상징적 기록이었습니다. 의식 자체는 잔혹했습니다. 매년 시족 대표들은 상어가 우글거리는 위험한 바다로 둘러싸인 작은 섬 모투누이에서 수티족의 첫 번째 알을 가져오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아롱고에서 발견된 깨진 알껍질, 새뼈, 석기 도구 등의 고고학적 유물들은 이 시련의 준비 과정과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흑요석 칼날과 창촉은 번식지 접근권을 둘러싼 폭력, 경쟁, 그리고 치명적인 갈등을 암시합니다. 승리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우승자의 후원자는 새 인간이 되어 1년 동안 자원과 정치적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지도력은 더 이상 세습되는 것이 아니었다. 위험을 감수하고 인내하며 신의 은총이라고 믿어지는 것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었다. 이는 사회 구조의 완전한 재편을 의미했다. 기존 체제는 영구적인 기념물을 통해 조상을 기렸지만 버드맨 숭배는 더욱 험난해진 세상에서 갱신, 경쟁, 그리고 생존에 초점을 맞추었다. 권력은 과거에서 현재로, 돌로 만든 수호자에서 살아있는 영웅으로 이동했다. 환경적 스트레스가 이러한 변화를 촉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원이 고갈됨에 따라 조상대대로 이어져 온 권위가 약해졌을 수 있습니다. 새 인간의식은 부족과 불확실성에 적합한 새로운 리더십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폴리니아의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새 인간 이미지가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터 섬이 내면으로 침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부로 손을 뻗어 더 넓은 태평양 세계와 영적으로 재연결하려 했음을 시사합니다. 오랑고는 이스터 섬이 단순히 쇠퇴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이스터 섬은 극적이고 단호하게 적응하며 역사의 한 장을 닫고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깃털, 위험, 그리고 권력으로 쓰여진 이야기입니다. DNA와 인구 분석 결과는 이를 뒷받침합니다. 오랫동안 이스터 섬은 세계에 경고의 메시지로 여겨졌습니다. 환경을 파괴하고 스스로를 파괴하며 폭력으로 붕괴한 사회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수십 년 동안 교과서, 다큐멘터리, 그리고 교실에서 되풀이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DNA 분석과 고고학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은 그 모든 것을 조용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과학자들이 섬 곳곳의 고고학 유적지에서 발굴된 고대 유골을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유전적 증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기아, 대규모 폭력 또는 인구 감소의 흔적 대신 DNA는 안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족들은 존속했고 혈통은 이어졌습니다. 인구는 1722년 유럽인들이 도착할 때까지 수세기 동안 건강하고 조직적인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고고학 유적지가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서기 1200년부터 1600년대까지의 정착지에서는 광범위한 전쟁이나 사회 붕괴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농작물은 여전히 재배되고 있었고 의례의 장소도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공동체는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섬 주민들은 붕괴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적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재앙은 그 이후에 외부에서 닥쳐왔습니다. 역사 기록과 고고학적 발굴 결과는 하나의 끔찍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1700년대부터 1800년대 후반까지 이스터 섬의 인구는 약 3,000명에서 단 111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수세기에 걸친 인구 감소가 아니라 불과 150년 만에 96%나 감소한 것입니다. 그 원인은 생태계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질병과 노예제도 때문이었습니다. 천연두와 결핵 같은 유럽발 질병이 섬 주민들을 휩쓸며 자연 면역력이 없는 사람들을 몰살시켰습니다. 하지만 가장 참혹한 타격은 1860년대 페루 노예상들이 섬을 침략했을 때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은 토양에서 그 순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을들은 갑자기 버려지고 도구들은 그대로 남겨졌으며 집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인구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1,400명이 넘는 섬 주민들이 포로로 잡혀 남아메리카로 강제 노예로 끌려갔다. 대부분은 몇 달 안에 목숨을 잃었다. 살아남아 결국 돌아온 소수의 사람들은 소를 함께 가져왔는데 이로 인해 전염병이 발생하여 약탈로 시작된 재앙을 완전히 끝장냈다. 집단 매장지와 급하게 치러진 매장은 이 완전한 붕괴 시기를 보여준다. 현대 라파누이 후손의 DNA 증거는 놀라운 사실을 드러냅니다. 거의 모든 사람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존자들은 내부에서부터 공동체를 재건했습니다. 그들은 폴리네시아 정체성을 보존하고 외부에 흡수되어 사라지는 대신 세대를 거쳐 계승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살아남은 원로들이 극소수에 불과했기에 수많은 지식체계가 단 한 세대 만에 사라졌고 랑가롱고 문자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모아이 석상 제작 기술은 잊혀졌고 의례 전통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문화가 쇠퇴해서가 아니라 그 스승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미스터리도 설명해 줍니다. 버려진 채석장, 흩어진 도구들, 쓰러진 석상들. 이것들은 고대 문명의 붕괴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19세기 대재앙의 흔적이었습니다. 현대 과학은 이스터 섬의 이야기를 새롭게 썼습니다. 이스터 섬은 더 이상 자멸의 사례가 아닙니다. 이는 압도적인 외부 파괴에 맞서 인내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고 생존하는 이야기입니다. 현대 고고학의 혁명이기도 합니다. 지난 세기 대부분 동안 이스터 섬의 고고학자들은 물리적으로 발굴하고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에 제약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그러한 한계는 사라졌습니다. 조용한 기술혁명이 섬 연구 방식을 바꾸고 있으며 아무도 존재를 몰랐던 지하에 숨겨진 세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표특과 레이더와 같은 현대적인 도구를 통해 연구원들은 돌 하나도 들어 올리지 않고도 땅속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캔을 통해 이미 수십 개의 매몰된 구조물, 벽, 플랫폼, 그리고 방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나타나는 각각의 신호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인간 활동의 흔적을 보여주며 이스터 섬의 지도를 오늘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확장시켜줍니다. 우주에서 보면 이야기는 더욱 방대해집니다. 위성 이미지는 고대 도로, 농업 시스템, 그리고 버려진 정착지에 희미한 윤곽을 드러냈는데 이는 도보로는 거의 발견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한때 황량한 땅으로 보였던 곳은 이제 치밀하게 관리된 경관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계단식밭, 돌담, 그리고 오솔길은 인간의 손길이 의도적으로 빚어낸 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터 섬은 사람이 드문드문 살았던 곳이 아닙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설계되었으며 활기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지상에서는 3D 레이저 스캐닝 기술 덕분에 모아이 석상 연구 방식이 혁신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홈, 조각 흔적, 그리고 풍화된 가장자리까지 극도로 정밀하게 디지털 방식으로 캡처되었습니다. 이러한 스캔 기술은 석상을 영구적으로 보존하여 연구자들이 손상 위험 없이 분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제 학자들은 조각 양식을 비교하고 개별 조각가의 기법을 파악하며 예술적 전통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노력 중 하나는 현재 진행 중인 이스터섬 석상 발굴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땅속에 묻힌 모아이 석상들을 발굴하고 그 형태를 온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굴이 진행될 때마다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집니다. 수세기 동안 숨겨져 있던 조각된 뒷면, 상징적인 표시, 그리고 건축 세부 사항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미 150개 이상의 석상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완료되었으며 수백 개의 석상이 아직 땅속에 묻혀 있습니다. 기술은 모아이 석상들을 어떻게 옮기고 세웠는지에 대한 오랜 논쟁에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공학 모델은 물리학, 지형 데이터, 고고학적 증거를 활용하여 여러 이론을 검증합니다. 이제
연구자들은 추측에 그치지 않고 무엇이 가능했고 무엇이 불가능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으며 고대 섬 주민들이 무력보다는 영리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도구를 결합하면 이스터 섬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 드러납니다. 고립과 붕괴라는 기존의 서술은 더 이상 들어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엄청난 압력 속에서도 혁신하고 변화에 적응하며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해온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혁명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매년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아직 발굴되지 않은 유적지가 많으며 수많은 모아이 석상이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이스터 섬은 지구상에서 가장 유망한 고고학적 미개척지 중 하나입니다. 놀라운 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땅속에 얼마나 많은 유물이 아직 남아 이해를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